네, 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단어는 2차 함수의 활용 두 번째,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 부분도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항상 그 함수식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올 텐니다. 일반용어로 알려줄 텐데 항상 문제가 최대 치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표준형으로 무조건 먼저 첫 번째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y는 a 그리고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일반형을 무조건 표준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 즉 a의 부호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우리가 각각 나눠야 되겠죠. 자, 먼저 a가 양수일 때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 제곱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x값, 즉 x는 m이죠. 이 x는 m이 바로 축이 됩니다. 축. 자, 그래서 이 a가 0보다 크다라는 그림을 봐본다면, 자, 이 부분, 즉 x가 m일 때 최소값 n이죠. 여기 왜냐하면 이 점은 m, n이니까 최소값이 n이 될 거고요. 자, 최소값이 n이 될 거고 당연히 최대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 양쪽 끝은 계속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따로 범위가 없는 한 최대값은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블록입니다. 그리고 축은 똑같이 자 x는 m이에요. 그리고 이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m, n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때는 x가 m일 때 자, 최대값을 알 수 있죠. 최대값 n이 될 거고 이 그래프에서는 최소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할 때 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최대값은 못 구합니다. 범위가 없기 때문에 모든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x가 m일 때 최대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또 제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하는 건데 만약에 표준형으로 바꾸기가 싫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아까 제가 일반형 할 때 알려드렸던 그 추계방정식과 꼭지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그래프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자, y는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말을 해보자면 a가 양수입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 최소값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자 최소값 당연히 꼭지점 부분에 y좌표가 최소값이겠죠.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최대값은 구할 수 없습니다. 또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이 꼭지점이죠. 얘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최대값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당연히 최소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이 내용들은 모두 다
모든 실수일 때,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부분과 얘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식을 하나하나 완전 제곱식 해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이 있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했던 부분은 모든 실수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자, 만약에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다 라고 이렇게 범위를 제한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fx를 우리가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이제 바꿨어요. 자, 바꾸면 식이 a 괄호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요, 두 가지가 발생을 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첫 번째는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을 때입니다. 즉, 범위 안에, 정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존재할 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요. 자, y, fx, 그리고 x라고 할게요. 자, 알파와 베타가, 자, 이 부분이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근데 꼭지점 m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쭉 내려오다가 이 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범위 밖에는 파란색이 되겠죠. 범위 밖은.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m일 때 이 부분이 바로 n이죠. 여기 식에서 본다면. 그리고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f 알파가 되겠죠. 알파를 넣었을 때 fx. 그리고 베타가 된다면 여기가 f 베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 최대값, 이 그래프에서만입니다. 바로 최대값이 f 베타가 될 것이고 당연히 최소값은 꼭지점인 n, 이 값이 된다는 거죠. 자, 범위 안에 꼭지점이 존재할 때는 무조건 꼭지점이 최소값 또는 이제 최대값도 가능하죠. 위로 볼록일 때는 그 그래프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본다면은, 자,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가 알파, 그리고 이 부분이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 밖의 부분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요.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존재할 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f 알파, 그리고 이 부분이 n, 그리고 이 부분이 f 베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은 n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f 알파가 됩니다. 즉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항상 꼭 범위 안에 꼭지점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값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대값은 그리고 f 알파와 뭐 f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f 베타, 이 y 값들의 세 가지를 다 구한 다음에 이 중 가장 큰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세 개를 다 구해놨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범위 안에 꼭지점이 존재할 때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꼭지점이 아래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이 무조건 최소값일 거고요.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이 무조건 최대값. 그리고 양 끝값인 F알파와 F베타 중 더 작은 게 뭐 아래로 볼록일 때는 더 큰 게 최대. 그리고 위로 볼록일 때는 둘 중에 더 작은 게 최소.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뭐 말을 안 했지만 2차 함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선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축을 기점으로 좌우는 무조건 길이가 똑같습니다. 완전하게 축을 기점으로 포개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게 바로 범위 안에 꼭지점이 존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범위 밖에 있다면 두 번째로 꼭지점이 범위 밖에 있다라고 할게요. 밖에 존재할 때. 자,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우리가 먼저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거 그리고 위로 볼록인 걸로 우리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인 걸 보시면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자, 여기가 m이고요. 자, 여기를 내가 알파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 밖의 내용들은 싹 지울게요. 그리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한된 범위는 여기에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여기가 f 알파 그리고 여기가 f 베타예요. 즉 꼭지점은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 바로 최대값은 f 베타로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값은 f 알파 이렇게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로 블록한 그래프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알파 이 부분이 베타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이 베타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자, 빨간색 부분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m이에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이 f 알파, 이 부분이 f 베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만 보자면 최대값이 f 알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소값이 f 베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꼭지점이 범위 밖에 존재할 때는 꼭지점은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최대 값은 양 끝값 f 알파와 f 베타를 구해서 둘 중 가장 큰 값이 바로 최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F알파와 F베타 양 끝값을 구해서 범위에 있는 양 끝값을 구해서 가장 작은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범위 안에 꼭지점이 존재할 때와 범위 밖에 꼭지점이 존재할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한 부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치수 구하는 것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x가 0에서 1 사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문제들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fx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이 부분을 먼저 표준형 꼭지점이 이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 fx를 표준형으로 바꿔봤더니 자, 마이너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자, 축이 x는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럼 축이 3분의 1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면 이 꼭지점은 범위 내에 존재한다. 자, 그리고 최고차항이 음수인 거 보니까 위로 볼록입니다. 그죠? 그리고 x축 만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이 되게 하는 x값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축이 바로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쪽 지점은 이 점의 좌표가 x로 3x로 묶어보면은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2.
자, 근데 여기 범위가 지금 0에서부터 1까지예요. 즉 0에서부터 1까지가 범위죠. 그럼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면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은 자, 최대값은 언제다? x가 3분의 1일 때 꼭지점. 그래서 최대값은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우리가 값을 두 개 다 구해봅시다. f의 0과 f의 1의 값을 구하자고요. f의 0을 대입하면은 우리가 식이 0이 되겠죠. 이 식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1을 대입해 보면은 f1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가 더 작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최소값.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값은 3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1이에요. 자, 얘도 표준형으로 우리가 식을 바꿔보면 자, fx라는 식은 x-2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 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로 볼록이고 y절편이 1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죠? 실근 우리가 구하는 거 그는 뭐 루트가 나오니까 그는 따로 우리가 하지 않고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축이 2입니다. 현재 축이 x는 2라는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는 0부터 1이에요. 자, 그럼 0부터 자, 우리가 2를 얘기하면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범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F0과 F1 두 값을 모두 다 구해보면 F0은 1이고요. 0, 0 집어넣으면 1이고 1,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큰 게 바로 최대값이 될 거고요. 작은 게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왜냐? 이 축은 지금 현재 이 범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를 더 풀어보면 자, 얘는 조금 응용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이 조건을 줬다라는 것은 x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자, y는 2-x예요. 얘를 여기 y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x가 0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x는 2보다 작다. 그리고 x는 0보다 컸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이 식은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x-y의 제곱 이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는 k 어떤 숫자일 거니까요. 그죠? 최대값도 숫자고 최소값도 숫자가 될 거니까 이 2x-y가 어떤 상수다. 이렇게 우리가 k를 놓고 한다면 당연히 방금 우리가 했던 이 부분을 y를 또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은 2x y 자리에 2-x를 넣을게요.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6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또 2차 함수식이죠. x와 k에 관한 2차 함수식입니다. 자,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봤더니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범위 x의 범위는 여기 나와 있네요. 0에서 2까지. 자, 그럼 자,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라고 적어놓고 자, 이 식을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과 y축 위로 볼록이고요. 자,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축은 여기서 본다면 x는 3입니다. 자, x는 3이고 그리고 자, 다시 x의 범위를 봤더니 x는 0부터 2까지 즉 0부터 이렇게 돼서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도 축은 범위 밖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은 최대값과 최소값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f의 0과 자, x가 0일 때와 이건 fx가 아니었으니까 자, x가 0일 때와 x가 2일 때 값을 이 식에 대입을 하자는 거죠. x가 0이면 마이너스 4가 되고 x가 2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 자, 처음에 자, k죠. k 값의 최소와 최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값이 k였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를 했고요. 자,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을 때와 또 꼭지점이 범위 밖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